네, 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캔들과 함께 쓰는 보조지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보조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 여기 댓글에도 보면, 이제 보조지표 봐. 이런 게 사실 뭐 약간 비꼬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죠. 보조지표도 매매하는데 활용을 하냐고. 그리고 이거는 제 초창기,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 유튜브 거의 그 만든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달린 댓글이었는데 보조지표 뭐 4개 덕지 보조지표 뭐 지우고 뭐 이런 얘기가 많죠. 그리고 제가 이때 영상을 한번 지웠었는데 그러니까 숏 잡은 영상을 올렸다가 지웠었는데 그거는 지운 이유가 백그라운드에 이제 그 배경음악이 깔렸었어요. 그때 제가 유튜브를 처음 그러니까 완전 처음이어서 그게 이제 깔려버려서 그걸 지웠는데 또 지우니까 그러니까 틀리니까 지운다고 하시면서 이런 댓글을 단 적이 있죠. 지금은 이제 지웠어요 그 댓글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서 그 핵심은 이제 캔마님의 오랜 제자여서 보조지표 4개 덕지 뭐 보조지표 이제 싫어하시는 분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엘리엇 파동이나 캔들이나 거래량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조지표를 쓰면 일단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캔들 혁명을 쓰신 캔들 마스터님도 책을 보면 보조지표는 다 지우라고 하시고 심지어 거래량도 지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차트에 띄워두지 말고 캔들만 띄워놓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의 매매법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엘리엇 파동에 빠져 있을 때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약간 차트에 보조지표가 보이면 일단은 낮게 보는 거죠. 아, 저 사람 그냥 쉽게 돈 벌려고 하네. 보조지표는 해석이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근데 아주 편협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부끄러워요. 실제로 보조지표만 잘 써서 돈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되게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는 그분만의 노하우나 어떤 그 방식을 우리가 절대 폄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사고 방식을 갖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어떤 매매법이든 다 존중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댓글 쓰신 분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이랑 제가 하는 매매법이 너무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캔들마스터님이 쓰신 캔들 혁명을 보고 거기서 제가 직접 백테스팅을 해서 저만의 매매법을 개발한 건데 무슨 뭐 여기 보시면 뭐 흐름 해석 뭐 이런 게 이제 조금 그 책을 보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걸 전혀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돈을 버시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열심히 이론 공부는 하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흐름 해석하고 뭐 하고 뭐 하는데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는 기법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보조지표 하나만 열심히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남의 이제 분석법에 대한 이제 편견 혹은 폄훼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캔들을 쓸 때 그럼 중요한 게 보조 지표를 쓰느냐? 저는 씁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사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증거는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보조 지표가 그 증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증거가 모이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말하는 것도 좋은 위치에서 좋은 캔들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이런 증거들, 뭐 다이버전스, 거래량 이런 것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그거를 검증을 해봤냐는 얘기죠. 근데 저는 검증해봤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스토캐스틱 있죠. 이게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인데 제가 검증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제가 직접 백테스팅한 고점. 이거는 이제 저점이죠. 매수 캔들이니까 저점에 대한 캔들이 500개, 지금은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다 이제 테스팅을 하면서 여기 밑에 엑셀 파일을 보시면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스토캐스틱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느냐를 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아무 신호가 없던 거고, 그렇죠? 하나만 돼 있는 거는 이 스토캐스틱 여기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이제 표시가 돼 있던 거고 두 개가 있는 구간은 또 두 개가 돼 있던 거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왔냐 쌍바닥이 나온 경우 골든 크로스가 나온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럼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여기 통계의 끝이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데 실제로 스토캐스틱 신호가 두 개의 신호가 같이
뜨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조지표가 신뢰도가 있다 없다?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와서, 그러니까 저점이죠. 저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여기 저점에서 좋은 스토캐스틱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뭐 다이버전스가 뜬 상태에서 캔들 신호가 발생하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이 보조지표를 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띄어 있는 걸 보고 나서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고 나서 무시하시는 분들은 해본 적 있냐는 거예요. 백테스팅을 직접 본인이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너무 어리석죠. 그런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보조지표를 여러분들이 너무 닫힌 눈으로, 폐쇄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뭐 저도 예전에 그래서 봐서 다 알지만, 왜냐하면 보조지표를 쓰면 사실 보조지표는 해석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물론 근데 이 쉬운 보조지표도, 그러니까 해석이 쉬운 거지 그거를 풀어내는 노하우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 노하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조지표 무시하지 마라. 어떤 매매법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이 캔들과 보조지표도 당연히 결합해서 쓰면 저는 신뢰도가 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통계를 내봤기 때문에 훨씬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캔들과 섞어 쓰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보조지표를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과 RSI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영상을 올릴 겁니다. 어떻게 이제 썼을 때 조금 더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지. 아마 이제 초보이신 분들, 그러니까 캔들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으시지만, 그러니까 원래 매매를 좀 안 해보신 분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히 이렇게 보조지표의 도움을 얻으면은 훨씬 더 매매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올릴 때는 이 스토캐스틱을 어떻게 쓰는가? 왜냐하면 제가 쓰는 캔들과 섞어 쓰는 보조지표가 RSI랑 뭐 거래량도 보조지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스토캐스틱이에요. 그 중에서 스토캐스틱이, 그러니까 유효한 캔들 신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70%, 6에서 70%죠. 65에서 한 70%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호만 찾아도 캔들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스토캐스틱을 보는 법은 제가 다음에 그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